농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을 융합한 6차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전문 손해평가인 1000명을 육성해 피해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들은 오늘까지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30% 이상이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토크 오늘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일맛 우유에 얼마나 많은 당분이 들어있고 이게 얼마나 건강에 위험한지를 알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지만 비가 오면서 점차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부터는 더위를 식혀줄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형태로 내릴 텐데요.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최고 70mm가 되겠고요.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나오실 때 튼튼한 우산 챙겨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비와 함께 더위도 많이 누그러질 텐데요. 우선 오늘은 대구와 안동의 경우 낮 기온이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대구가 30도, 안동 28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에 머물면서 큰 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최근 농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만으로는 농촌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인식 아래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융합한 6차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시 과자와 감 시럽, 감 양갱이가 소비자들의 식탐을 자극합니다. 감물로 염색을 한 옷은 한눈에도 가볍고 시원해 보입니다. 전국적인 감 주산지인 청도에서 청도 반시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겁니다. 감 원가만 했을 때는 한 500억 정도 매출밖에 안 됐는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나니까 관광객도 많아지고 최근 한 1,30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과 제조, 가공, 유통, 판매, 체험 등을 기반으로 관광객 유치까지 농촌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통 농업의 2, 3차 산업을 접목시키는 6차 산업화 추진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1차, 2차 산업을 융합해서 농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6차 산업을 더욱 확대하고 경상북도 도민의 삶과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경제를 표방한 정부도 농업의 6차 산업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기반의 붕괴라는 현실에 직면한 지역 농업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오늘부터 지역에서도 2014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수능 원서는 다음 달 6일까지 고3 수험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의 교육청에서 접수합니다. 원서 제출 후 시험 영역과 과목 등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다음 달 4일부터 사흘간 원서 접수처에 변경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대구 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추석을 앞두고 기업에 모두 1조 273억 원의 추석 자금이 풀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은 대구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금융권 관계자가 함께하는 지역자금사정 점검회의를 오늘 열어서 이 같은 규모의 추석 자금이 계획대로 풀릴 수 있도록 점검합니다. 추석 자금 1조 273억 원 가운데 각종 보증기금을 통한 지원이 6,700억 원인데 대구은행도 추석자금으로 3,410억 원을 신규 공급합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농작물 재해보험이 올해 1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농림부가 손해평가 기간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20일 태풍이 안동 기란 지역을 관통하면서 사과 농장에 큰 피해가 났습니다. 태풍 경로가 예고된 8월 18일 농협과 안동시는 농업인 평가단과 전문 평가단에 비상 대기령을 내렸고 태풍이 빠져나간 21일 손해평가인들이 즉각 피해 조사에 착수해 하루 만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낙과는 더 변질되기 전에 가공용과 판매용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모의 훈련엔
올해 처음 선발된 전문 평가인과 기존 농협 평가인들이 참여해서 보다 효율적인 평가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전문 손해평가인 1000명을 육성해 피해 조사 기간을 하루나 이틀로 단축하고 조사 방법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전문 손해평가 인력을 선발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평가 방법도 일일이 목축에 의한 방법에서 과학적 기법을 도입한 방법으로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또한 국비 50%, 지방비 25%인 보험료 지원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보험 가입이 늘어나면서 지원에 따른 예산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지원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농가들에게는 조금 지원료를 좀 낮추고 영세 규모 농가들에게는 뭐 현행처럼 뭐 한다든가 농가 간에도 좀 이렇게 형평성을 유지하고 품목 간에도 좀 형평성을 유지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도입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지급된 보험금은 1조 100억 원, 전국의 12만 9천여 재해 농가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과와 벼 등 몇몇 품목을 제외하고는 가입률이 낮기 때문에 대다수 농가가 안전망 밖에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농가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 상품을 보급하고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인호입니다. 낙동강 달성보 인근에서 남조류 세포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수질 검사 결과 달성보 인근에서 채취한 물에서 남조류 개체수가 리터당 3만 3천 개로 사흘 전보다 배 이상 늘었고 지난 7월 말 수질 검사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구미보 또한 남조류 개체수가 2만 6천 개, 강정 고령보 7,400여 개로 나타나 구미보와 칠곡보, 달성보 등 세 곳에는 수질 예보제 가운데 첫 단계인 관심 단계가, 강정 고령보에는 조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환경청은 낙동강 취정수장의 원수와 정수에서는 남조류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김상훈 국회의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전학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때 피해 학생과 다른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학교로 전학시켜야 하고 전학 이후에는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가해 학생 전학과 관련해 피해 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규정만 있어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 인근의 다른 학교로 전학되는 경우도 많아 보복 폭행 등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노래방 운영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유념해야겠습니다. 이 다중이용업소가 화재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과태료 물어야 하는데요. 아직 30% 이상이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미쁨 기자입니다. 9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친 지난해 5월 부산 노래방 화재.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상이 쉽지 않고 갈등이 컸지만 앞으로 이 같은 보상 갈등은 제도적으로 보완됩니다. 경주의 한 노래방에 업주와 소방관이 책임보험 가입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입니다. 오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표지입니다. 지난 2월부터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보험에 가입한 상인들은 한결 불안감을 덜게 됐습니다. 화재 책임보험을 들고 나니까 손님들한테 도의적으로 책임감을 좀 전가 덜 되고 저희들의 책임이 있으니까 좀 마음적으로 든든하고 좀 안심이 됩니다. 지역에서는 음식점과 노래방, 실내 골프 연습장 등 22개 업종 2,300여 업소가 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저조한 가입률이 문제입니다. 이들 업소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당장 오는 23일부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포항과 경주 지역의 가입률은 고작 68%로 전국 평균보다 11%나 낮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꼭 가입해야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8월 22일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모두 다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는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계도와 홍보 활동을 벌였다며
오는 23일부터는 적발된 책임보험 미가입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미풍입니다. 구미 지역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미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구미 지역의 수출은 28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가량 늘었습니다. 반면에 수입은 8억 7천만 달러로 4% 줄어들어 17억 5천만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누적 수출액은 208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5% 증가했고 무역 수지도 14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22%가 늘었습니다. 이 같은 수출 증가세는 구미 지역의 주력 수출품인 전기 전자제품과 LCD 등 광학 제품의 수출 호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내 수영대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와 역사를 자랑하는 2013 MB10회 전국 수영대회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김천 실내 수영장에서 열립니다. 국내 정상급 선수들이 총출전하는 이번 대회는 경영과 다이빙, 수구,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등 4개 종목에서 유년부, 초, 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선수들이 경쟁을 펼칩니다. 김천시는 김천 실내 수영장 준공 이후 7년째 이 대회를 열고 있는데 대회 기간 동안 선수와 임원, 가족 등 3천여 명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맛이 나는 우유에 각설탕이 최대 7개 이상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어릴 때부터 단맛에 길들여지면 그만큼 성인병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바나나 맛 우유. 영양 성분표를 살펴봤더니 당분이 26g 들어있습니다. 3.4g짜리 각설탕으로 환산해보면 각설탕이 7.6개 들어있는 셈. 세계보건기구는 어린이들에게 하루 35g 이하의 당분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 자연적으로 10에서 15g의 당분을 섭취한다는 걸 감안하면 하루에 이 우유 하나 먹는 걸로 권고치를 뛰어넘습니다. 유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음료와 막대 아이스크림에는 당분이 15g 정도 들어있어 각설탕 4개 이상입니다. 새콤해서 비교적 당분이 적을 것 같은 오렌지 주스들도 한 병에 20g 정도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아이들은 덥거나 목이 마르면 음료나 아이스크림 등을 많이 찾는데 결국 하루 2개 이상 먹으면 당분을 과하게 섭취하게 돼 장래에 성인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은 결국 비만으로 연결이 되고요. 또 지방간이라든지 아니면 당뇨 같은 성인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료보다는 물을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음료와 유제품을 섭취할 때는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따지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입지 선정을 두고 대구 수성구 주민대책위원회와 의회는 대구시가 20년 전 동물원 이전지를 정해놓고도 입지 재선정을 위한 용역을 맡긴 과정과 MOU 체결 의혹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를 위해 청구 기준인 150명을 넘는 32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성구청도 대법원 판례 등을 담은 4개의 항의 건의서를 제출해 지난 13일 대구시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대구시가 대구경북연구원에 맡긴 동물원 이전 입지 선정 용역 결과는 다음 달 4일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유치 후보지 3곳의 갈등이 깊고 대구시가 민간 사업자를 먼저 찾겠다는 방침을 보여 최종 입지 결정은 늦춰질 전망입니다. 실업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타는 40대가 적발됐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부터 5달 동안 9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했으면서도 아내 명의를 이용해 넉 달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45살 오모 씨를 적발해 1,000만 원의 반환 명령을 내리고 건설사업장 대표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대구의 부정수급자 800여 명 가운데 건설 관련직은 27%로 지난해보다 8% 정도 줄었지만 여전히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10만 원 미만의 금품을 받은 직원도 곧바로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수원의 징계양정 지침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금품, 향응을 받은 액수가 10만 원이 안 되더라도 해임 처분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성폭력,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는 물론 해임이 가능하도록 양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남유진 구미시장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는 2013년도 제18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최고 경영자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남 시장은 민선 4기 이후 10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공단 확장, 전국 최초 탄소 제로 도시 선언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정주 여건 개선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대구 달서구가 제18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지방자치단체 기관 부분 종합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달서구는 재정운영과 창의혁신, 행정서비스와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8개 부문 140여 개 세부평가 지표에서 고루 높은 성적을 거둬 종합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달서구에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같은 주민 맞춤형 사업들과 주민들에게 휴식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달서 로하스벨트 등 장기 발전 사업이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성 있는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식혀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형태로 내릴 텐데요.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최고 70mm로 꽤 많겠습니다. 또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도 있어 시설물 점검 미리 해두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충청과 강원 그리고 남해안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중부지방은 밤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오후쯤 비가 그치겠지만 대구와 경북 지역을 비롯한 남부 지역은 토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대구 25도 안팎, 낮 기온은 33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32도로 비가 오면서 더위가 차츰 물러나겠고 안동의 낮 기온 33도, 청송 32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도 낮 동안 3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대구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에 머물면서 극심했던 폭염도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